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어요. 이게 뭐, 한 며칠 만에, 뭐, 기침도 잦아들고 거의 이제 회복이 돼 와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래서 영상도 아마 더 좀 힘이 들어간 영상들이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은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한 20장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방향성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뉴스들인데, 저는 항상 이제 예전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던 긍정적으로 항상 봤어요. 뭐 부정적인 뭔가 일이 터져도 항상 가상자산 시장은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게 계속 임했고, DCG에 관한 견해 그리고 바이낸스에 관한 견해도 바뀐 거는 전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리꾼들이 뭐라고 중간중간에 무슨 악재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할 때 일이 휩쓸리고 절이 휘청거렸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큰 수익 못 거둬요. 이 뭐랑 똑같았냐, 뭐랑 비슷하냐면, 어르신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급여를 얼마 더 준다, 연봉 몇 푼 더 준다고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그냥 바꿔버리는 사람들 있죠. 이 직업도 이 직업 구했다가 저 직업 갔다가, 직장도 진득하니 괜찮은데 들어가면 그냥 꾸준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 결론이 썩 좋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직업 세계에서는 일관되게 한 가지 직업을 꾸준하게 한 사람들이 결국엔 뭐라도 가져가거든요. 운물을 파도 한 운물을 파야. 특히나 이제 속임수가 많은 가상자산 시장은 더더욱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바이낸스도 뭐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뭐 보이저 거래소, 예, 이거 뭐 인수 합병하는 거에 관한 판사의 판결이 나왔다. 판사는 허용을 했는데 잠정적으로 100%까지 아직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건 거의 9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건 바이넌스에 관해서 뭐 지금도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네, 어쨌건 말 바꾸기 하는 사람이 중간에 많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보이저를 바이낸스가 인수합병한다?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일을 해결을 한다? 이게 쓰리 어로우 캐피탈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쓰리 어로우 캐피탈은 DCG 그룹의 제네시스랑 또 우회적으로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셀시우스, 루나 US 그리고 FTX는 시간이 아마 몇 개월 정도 걸릴 확률이 높아요. 다만 중요한 건 FTX도 시간이 걸려서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면 여기에 이제 많은 돈이 묶이신 분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회생이 어떻게 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기정사실로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하나, 뭐 아크 인베스먼트 뭐 캐시우드가 작년 12월 14일 날 그리고 12월 30일 날 이때 두 번에 걸쳐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많이 이거를 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 매수를 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 어 익명의 차트리스트에 의하면 코인베이스 주식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언급을 했었다는 거.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쨌건 코인 시장에 관한 어떤 긍정적인 기관 투자가의 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바라보게 됐고, 또 이것도 이제 중국의 스탠스를 우회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홍콩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소매 거래용 뭐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뭐 허락을 해줄 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번 달 1분기 안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1분기 아니면은 3월 달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확실시 되진 않았지만 어쨌건 3월 달 안까지는, 예, 뭔가 뉴스가 더 디테일하게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바이낸스가 뭐 보이저뿐만 아니라 뭐 한국도 그렇지만, 자, 유럽에 뭐 일곱 번째 승인됐다 그래서 스웨덴 규제기관에 등록됐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프랑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키프로스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같이 그냥 계속 잘 될 거야라고 이제
바이낸스도 그렇고 코인베이스 다시 기사회생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킥고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일관되게 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다 투자해서 100% 수익을 못 가져가요. 근데 휘청휘청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을 확률이 높죠. 예, 뉴스에 휘둘리고. 자, 플레어 XRP 보유자에게 총 공급량의 15%를 에어드랍한 후 76%가 뭐 수정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뭐 한국 거래소들도 제가 보니까 속속들이 다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코빗 13일 날인가? 예. 제가 알기로 이번 주 토요일 날인가? 내일인가? 13일 날인가? 그때까지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업비트도 그렇고 그 외 거래소들은 다 지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일단은 15%를 준 거고 그 다음에 36개월 동안 배포를 할 거야.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 플레어랑 또 뭐지? 송버든가? 네. 송버든가 이것도 그렇고 또 뭐 있더라? 소리인가? 하여튼 이런 거 뭐 그때 스냅샷 받아가지고 줬던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단 한 개도 안 팔았어요. 그냥 다 내비뒀고, 자, 끝까지 이제 지켜보려고 하고, 플레이어 네트워크 XRP한테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어떤 그런 플랫폼인데, 자,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뭐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었고, 그리고 플레이어 네트워크 메인넷은 이미 50만 개 이상의 고유 지갑으로 7천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를 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이 플레어를 통해서 XRP는 과연 구현하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자, 그리고 네덜란드 거래소 빗바보는 DCG 부채 70% 상환 제한을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DCG에서 70%만 상환해 줄게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거절을 하고 100%다 가져와. 우리는 이 돈 못 받겠어. 너네 돈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뉴스를 보고 사람들은 짐작을 하겠죠. 아, 지금도 불안한 상황이구나. DCG 파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네. 근데 이런 뉴스를 중간중간에 껴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마 혼란스러운 것을 아마 몇 개월 정도는 더 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지리아 혁신과 국내 최초의 활성 비트코인 라이트닝 노드 출시.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히려 이런 신흥국의 나이지리아, 인디아 막 이런데 자, 현금 거래가 훨씬 많을 텐데, 현금 거래가 특히나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근데 인도의 전체 결제에서 1%만 세금이 지금 걷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1%만? 왜 그럴까요? 1%만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실정. 근데 만약 이게 블록체인이 개입되고 페이먼트에 가상자산이 개입이 된다면 오가는 거를 다 투명하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1% 세금 걷는 거에서 99%까지 올려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 올 텐데, 어쨌건 나이지리아, 뭐 인도 이런데 이런 시장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구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도 지나가는 김에 2025년을 정점으로 해서 뭐 감소하기 시작을 할 거야.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런 형상에서 항아리 쪽으로 갔다가, 자, 지금은 현재 아마 항아리 쪽일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젊은 층이, 예,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빈약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아마 그런 입장일 거고, 뭐 여기도 이제 감소를 하겠지만 인도도 일정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감소를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해서는 향후 시장에서는 분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눈에 도드라지는 건 나이지리아, 여기 그린 칼라 있죠. 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쪽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경제 성장률도 점점 올라가요. 한국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까지 기회를 찾으시는 것보다는 침몰하는 타이타니코라면 한국 시장을 나이지리아 같은 데가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더 적지 않나. 네. 겉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훨씬 큰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를 한 이후에 인디아나 나이지리아 이런 데 진출하시는 게 단기적인 프레임 말고 장기적인 프레임에서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업이 하루 만에 33개 토큰 상장 폐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이거 상당히 긍정적이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건 그렇게 됐고 자 그리고 리플 올 상반기 SEC 소송 마무리 전망 리플에 유리한 판결 나올 것 소송에 지든 이기든 어쨌든 뭐 규제에 관한 명확성이 나온다는 자체가 그게 저는 오히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뭐 블라블라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유투데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거를 써머리 된 게 이게 코인니스에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뭐 믿거나 말거나죠. 이것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는 근데 뭐 괜찮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브라질인들은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 미국 달러의 대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즈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비중을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USDT를 선호한대요. 네. 테더사의 USDT.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북미 그러니까 서클 USDC는 북미나 유럽 네. 그리고 USDT는 아시아 아시아와 그리고 동남아 미국색이 짙고 여기는 USDT는 중국색이 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어떨까? 거기다가 남미는 아시겠지만 중국 자본이 콜롬비아, 뭐 멕시코, 브라질 신흥국들하고 깊숙하게 연결돼 있죠. 오페크도 마찬가지지만 브릭스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예.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된 것 같고 고물가에 닫힌 지갑 지난해 외식 폐업 83,000곳 치킨집 분식 눈물 과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까 수익률은 2023년만 하락을 할까 이게 2024년 5년 6년 7년 쭉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영업에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왜 재수없게 그런 얘기 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과연 이 고물가가 일정 순간이 되면 멈출까? 네. 이거는 아마 어르신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 대폭 내린 세계은행 여기서도 제가 기존에 했었던 장기적인 뷰에 관해서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얘기가 그대로 이 사진 한 장에 녹아 있죠. 세계 3에서 1.7% 어쨌건 뭐 이거는 경기 안 좋다 계속 얘기 나오니까 다만 중요한 건 미국은 기존의 2.4에서 0.5% 상승할 거야. 유로존은 1.9에서 0% 그리고 일본은 그나마 약간 상승하네요. 중국은 5.2에서 4.3 인도가 7.1에서 6.6 러시아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3 그게 그거 근데 여기서 도드라지는 거는 중국과 인도 나머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세계은행에서 평가했을 때 썩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이미 방송에서 되게 장기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소득 무관 최대 5억,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3.75까지 낮춰. 그래서 어쨌건 이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지지는 하겠지만 부동산에서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은 끝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뭐 이게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내렸다가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는 하겠지만 글쎄 부동산 갖다 이제 먹고 사는 시대는 국민연금 고갈 33년 늦추려면 가입자들 지금보다 2배는 더 내야 된다. 한마디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인상. 파산됐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어쨌건 하여튼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2057년이면 재정 바닥. 알지만 알면서도 내기 싫어도 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 나중 가서 실제로 만약에 이걸 받는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내 노후를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진국 연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자,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몇몇 개 뭐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일관되게 꾸준하게 뭐 한쪽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뷰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락가락 휘청휘청거리게 만드는 미디어의 장난, 그런 미디어를 보고 누리꾼들은 더 헷갈리는 방향성에 제안을 합니다. 어쨌건 가상자산 시장의 장기적인 프레임은 결국 승리할 겁니다. 거기서 극소수만 큰 돈을 결국 벌긴 하겠지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